앞에서 유동자산에서 우리가 당좌자산을 쭉 공부하면서 매출이 일어났는데 상대방에게 받지 못한 건 매출 채권일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붕괴할 거 아니에요. 상대도 매입을 한 거고 상환하지 않은 의무가 있었겠죠. 그는 매입 채무로. 예를 들면 내가 빌려줬는데 단기간에 다시 회수할 목적이에요. 단계 대여금이에요. 그럼 상대방을 빌린 거니까 단기 차익금 잡지 않았을까? 미수금이랑 관계되는 반대 계정은 미지급금이겠죠. 계약금 먼저 주면 계약금 먼저 받은 거죠. 부채. 가지급금? 비교를 하지만 같은 짝은 아닌 거야. 하지만 비슷한 이름이 있는 거죠. 가수금. 우리가 선납세금을 공부할 때 법인세를 기준에 먼저 냈지만 결산일을 현재 법인세를 내야 될 금액이 확정되면 법인세 전체 금액 중에 먼저는 선납세금 죽이고 나머지를 다음 연도 3월 말일에 납부할 건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라서 잡았던 게 미지급 세금이었죠. 그게 유동부채죠. 3개월 안에 상환할 거니까. 그 미지급 세금. 얘랑 짝. 근데 선납세금하고 관계되는 또 하나의 짝이 있는데 그게 예수금이고 이 예수금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시험에. 자, 미수수익과 관계되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선급 비용이랑 관계되는 선수수익이 있는 거예요. 많네. 진짜 많다. 그치? 한 2시간 정도 볼 건데. 그리고 부가세랑 관계되는 계정이 있고요.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고요. 미지급 배당금이 있어요. 이런 이름들이 유동부채야. 다 알긴 알아야 돼. 하여튼간 여러분 눈물 나지만 암기한다. 근데 이렇게 암기하면 어떻게 해요? 과목별로 공부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 여기에 있는 모든 계정 과목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래처를 입력한다. 선수금이니 누구한테? 선급금이니 누구한테? 서로를 걸겠지. 서로를. 너 지금 미수금이니 얼마를? 누구를 다 누구를. 거래처 관리. 하나는 뭐 대부분 다 걸지만 안 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래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정리하면서 이제 한 개씩 보겠습니다. 교재 116페이지 쪽에 가셔서 첫 번째. 우리 유동부채 중에 가장 첫 번째 계정 과목인 매입채무. 자, 매입채무는 주된 매입에 대해서 결제하지 못한 외상대금과 결제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음으로 결제했어. 몇 달 안에 현금이야. 지금은 현금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묶어서 지급어음.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주된 매입에 대해서 발생하는 채무를 두 개 묶어서 매입채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매입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얘하고 묶어서 한 방에 부르는 통합계정이고 분개할 때는 각각 분개하는 거예요. 자, 외상매입금 예제를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게 뭐야? 제조업은 원재료만 사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야. 원재료 말고 다른 거 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어. 근데 그건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주된 매입이 아니라 기타 매입인 거죠. 기타 등등의. 자, 제조업은 원재료를 사는 게 주된 상거래 매입이고요. 상기업은 상품을 사는 게 주된 상거래 매입이에요. 앞에 세 보니까 그랬어요. 자, 재고자산은 외부에서 매입하는 게 두 개뿐이고 요 두 개를 매입했는데 외상일 때만 쟤를 쓰는 거야. 요거 샀는데 매상이니 그럴 때만 쓰는 게 외상 매입금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이제 원재료가 주로 많이 나오지만 가끔 상품을 같이 취급하는 도소매를 같이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도 나오기 때문에 상품도 분개할 일이 있을 거예요. 자, 밑에는 예제 가지고 해볼게요. 원재료를 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오늘 못 주고 월말에 결제하기로 했대. 월말 결제 많이 하니까. 그럼 원재료가 들어온 건 맞죠? 돈이 안 나갔다고 분개를 안 해? 원재료가 들어온 게 중요한 거야. 원재료는 들어왔어. 근데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했대. 이번 달 말에 하기로 했대. 그럼 결국은 뭐 이번 달 말이든 두 달 뒤든 결국은 외상으로 매입한 거잖아요. 외상 결제한 거죠. 자, 이럴 때 쓰는 거야. 외상 매입금. 여러분 교재는 거래처랑 어떻게 입력할 건지 표기 안 돼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상대방 거래처, 내가 갚아야 될 거래처가 관리돼야 된다는 걸 나름의 표시를 좀 하면서 가요. 그러면 나중에 실기 문제를 푸실 때 놓치지 않아. 이걸 놓치면 점수가 빵점인 거니까. 이렇게 잡았다가 그 다음에 그 외상매입금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부채. 금방 갚죠. 유동부채. 들고 있다가 나중에 5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갚았대요. 그럼 죽는 거야 이렇게. 자, 부채는 대변에 발생되죠. 그 자체가 증가죠. 그렇지만 언젠가 갚는다고요. 부채는 언젠가 사라져. 감소는 차변에 오는 거죠. 줄여 적을게요. 자, 누구에게 갚았는지를 이상한 거 걸어봐요. 얘는 동그라미인데 여기다 네모를 걸어봐. 그러면은
갚지 않아야 될 거래처에게 돈을 어떻게 갚아? 갚을 돈이 있으니까 그 거래처에게 상환하는 거죠. 거래처 관리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예금으로 나가네요. 부채의 증가, 갚을 돈 증가 대신 일단 자산 증가. 자산을 사기 위해서 외상으로 결제하고 외상대금을 나중에 갚게 되면 부채의 감소. 부채의 감소는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죠. 잡았다가 죽이고 잡았다가 죽이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잡았다가 죽이고 다시 현금이 나가거나 예금이 나가는 방식이죠. 하고 거래처를 걸 거 잘 기억해 놓고. 됐죠? 자, 외상매입금은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 그럼 지급어음은 언제 거냐?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한 매입으로 결제를 어음으로 했을 때. 그럼 네가 지급어음을 쓰는 경우는 무엇을 매입했을 때 쓰니? 원재료하고 상품을 매입했을 때만 쓴다. 그렇지 않고는 지급어음은 평생 쓸 일이 없다. 예제, 원재료 50만 원을 구입하고 전자어음이든 종이어음이든 어음 발행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원재료가 50만 원에 일단 들어왔죠? 원가 안 잡죠? 자산 잡죠? 왜 자산 잡아요? 제품 제조 과정에 아직 투입하기 전이잖아. 아직 사용 안 했잖아. 사용 안 했으면 자산인 거야. 썼으면 비용이거나 원가거나 그러는 거고. 근데 원재료 매입하고 결제를 뭘로 했어? 어음 발행했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거면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1개월, 12개월 하여튼간 뭐 나와야 돼. 근데 지금은 안 나왔지만 그래. 어음 발행했지? 네가 준 거잖아. 네가 원래 가지고 누군가에게 받았던 걸 준 게 아니잖아. 그치? 받을 어음, 배서 양도한 거 아니잖아. 네가 어음 발행했어? 그럼 네가 어음 준 거네. 지급어음. 거래처? 누구에게 갚을 건지. 만기가 언젠지 이런 걸 또 관리하겠죠. 그럼 지급어음은 언제 사라질까요? 여러분 지급어음 만기가 있잖아요. 그 만기가 되면 얘가 갚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걔 날짜가 정해진 거지. 지급어음 들고 있다가 만기 되면 요거 사라지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제거가 되겠죠. 외상매입과 지급어음의 차이는 외상매입은 말로 그냥 산 거야. 외상으로 찍 이렇게. 근데 지급어음은 원재료를 매입하고 상대방에게 어음을 발행해서 언제까지 현금 줄게라고 하는 약속된 증서 같은 걸 주는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어음 받은 거랑 외상하고는 완전 다르지. 그치? 금융기관에 얘를 양도해가지고 뭔가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는데 외상은 그렇진 않잖아. 이제 말로 한 거니까. 관련된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래처 이후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분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어음을 발행한다. 내가 직접 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음을 발행할 때 회계 처리를 보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분개를 해볼게요. 원재료나 또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면 그때 쓰는 유일한 매입 채무의 이름으로 지급어음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기계장치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투자자산이든 예를 들면 이 자리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유형자산 공부했던 것처럼 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도가능증권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다양해요. 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외의 나머지 모든 것들. 얘 아닌 이 외 모든 자산은 어음을 발행했다고 그래도 그 어음을 지급어음 쓰면 안 돼. 주구장창 쓰는 이름은 야 어음 발행했어? 근데 지급어음 쓰지 마. 너 결제 안 한 거잖아. 그냥 한 방에 적어. 기타 채무 중에 유일하게 만만할 때 쓰는 이름이 미지급금인 거야. 마지막에 제가 거래처에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예전에 분개를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린 거야. 그치?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돈을 빌리는데 상대방에게 이렇게 돈을 빌리려고 보니까 상대방이 3개월 뒤에 돈 달라고 얘기한 거야. 나도 3개월 뒤에 돈을 줘야 되고. 그 내가 아무리 증서를 써도 상대방이 안 믿어. 그러면은 돈 빌릴 때 모두 같이 발행해 주냐면 그래 알았어. 3개월 뒤에 현금 된다고 약속이 되는 어음도 줄게. 그래서 어음 발행한 거야. 자, 그러면 돈을 자금 융통상 금전 소비 대차. 내가는 빌려주고 상대방은 받는 거죠. 자, 내가 친구에게 현금을 빌려요. 현금이 들어와요. 현금을 빌리고 상대방에게 빌렸으니까 나 언젠가 갚아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차입금이죠. 3개월이야? 단기 차입금. 3년이야? 그러면 장기 차입금. 그것만 달라지는 거지. 근데
단기 차입금 내가 돈을 빌렸다. 차입이야. 차입을 했는데 차입하는 날 상대방에게 어음도 준 거야. 어음 발행했대. 자, 그러면 돈을 빌리면서 어음 발행했대요. 돈을 빌리면서 어음 발행했대요. 이때 어음 발행했으니까 여기다가 어음이라는 이름을 굳이 분류해서 써야 되냐 이거죠. 회계는 어음을 줬니? 그래도 너 뭐 매입한 거야? 이거야? 아니야. 그냥 지급 미지급금이야. 네가 지급어음을 발행했을 때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요때만 쓰는 거야. 섞지 마. 섞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대신 원재료 상품이 아니어도 무언가를 사고 결제할 수 있지. 어음을 줄 수 있지. 근데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적어. 많지 않잖아. 미지급금 적어. 마지막. 거래처에게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차입금 발생되니? 근데 어음도 줬니? 근데 어음 준 게 중요하니? 빌린 게 중요하니? 너 빌리면서 어음 준 거지. 어음 발행한 게 뭐가 중요하니? 그냥 너는 원래 계정 과목이 뭐야? 빌린 거니까 차입금이잖아. 그냥 차입금 적어. 옆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쓰기만 해. 어음도 발행했다 이렇게 써놔. 근데 분기할 땐 필요 없죠. 어음 발행했구나.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중요하죠. 그냥 차입금이 아니라 만기가 되면 어음으로 결제가 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빌린 돈이라고 하는 걸 관리하는 거니까. 셋 다 어음 발행인데 다 이름이 다른 건 어떤 것을 매입해서 발생된 어음 발행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